프랑스 국경 마을 생장피드포르부터 스페인의 북서쪽 도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의 대성당으로 이어지는 800km의 길. 199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가톨릭 신자들뿐 아니라 전 세계 여행자들도 많이 찾는 카미노 데 산티아고, 일명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성인 산티아고의 축일인 7월 25일에 맞춰 산티아고에 도착하려는 순례자들로 보통 순례길은 7월이 가장 붐비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코로나의 여파로 순례객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12년 차 순례길 가이드로 50번도 넘게 순례길을 걸었던 희정 씨는 이번에는 홀로 이 길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세상이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저희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늘 오시던 한국분들도 못 만나고 또 혼자 집에서 있으면서 새로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궁리를 했는데요. 이제 곧 백신도 전 세계가 맞고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확신하지만 저도 그 전에 제가 처음 스페인에 왔었던 2009년 800km의 순례길을 생각하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자 이 길에 홀로 나섰습니다. 2009년 처음으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던 희정 씨. 많은 곳을 여행하며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경험했지만 순례길을 여행한 뒤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는데요. 이후 스페인으로 이주해 살며 순례길 가이드 지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순례객들에게 가장 좋은 코스를 소개하며 보통은 200km 정도를 함께 걸었는데 800km 코스에 대한 요청을 받으면서 풀코스 프로그램도 만들었죠. 최종 목적지인 산티아고까지는 걸어서 꼬박 30-40일. 오롯이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리는 법을 배운다고 하는데요. 그 버리는 것은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가기 마련이겠지만 그래도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자연 안에서 또 이 공간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 내가 누군가를 위로했지만 또한 나도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수많은 사연의 사람들을 만나며 사람과 자연의 위로받는 길 위라지만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몸이 아파 찾은 병원에서 연골이 닳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가이드를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는데요. 순례길 가이드를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한 분이 어르신분이 한 3번을 저랑 순례를 걸었어요. 근데 그 어르신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아, 나 같은 사람은 너가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을 수 있었어. 나를 보고 계속 해줘.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누군가 한 명에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정말 가치 있는 삶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고요. 사실 그렇게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도시에서 만날 수 있는 순례자들의 숙소 알베르게. 과거 신학교 건물이었던 것을 활용해 수도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0-30km씩 걸어야 하기 때문에 가벼운 상처나 부상을 입는 사람도 종종 나오기 마련인데요. 가이드답게 각종 상비약을 챙겨 다니는 덕에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6년 전 순례길을 걸었던 마리아 씨는 길에서 우연히 만난 희정 씨와 함께했던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que en todos los sitios a los que íbamos llegando, en todos los puntos, sabía perfectamente qué eran las cosas que había que visitar y cuáles eran los lugares más adecuados pues para comer, para hacer compras y para todo. Era una guía fantástica porque les facilitaba a todo su grupo pues un camino súper agradable, sin ningún contratiempo, y luego aparte el idioma, claro, el hecho de que ella hable un español. 9살, 7살이었던 어린 두 딸과 함께 걷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 더욱 인상 깊게 남아있는데요. Y solamente por el hecho de ir con Gina y su grupo, ellas se levantaban motivadas y caminaban tanto como Gina y su grupo. Entonces, para nosotros, el conocerles fue una suerte estupenda, porque los días previos se cansaban, querían parar, no, ya no caminan más. Sin embargo, desde que encontramos a Gina y a su equipo, mis hijas quisieron seguir el mismo ritmo que hacían ellos. 이번에는 마리아 씨의 가족이 희정 씨의 순례길을 응원합니다. 하루치의 순례를 마치고 알베르게에 짐을 풀면 그제야 마을을 돌아볼 여유가 생깁니다. 잠깐 보고 성당으로. 중세의 템플 기사단에 의해 세워진 십자가 성당은 희정 씨가 놓치지 않고 들르는 곳입니다. 유려한 장식은 없지만 온종일 걸은 지친 몸과 마음을 쉬어가기에 이보다 좋은 곳도 없습니다. 발맞춰 걸을 동행은 없지만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변화된 세상으로 가는 길이라 여기며 한 발 한 발 희망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운동하고 공부하고 또 더 나은 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기대됩니다.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들 만났을 때 제가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성숙된 모습으로 안내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쁠까 기대되고 고대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가이드로 산티아고 순례길에 오른 희정 씨. 머지않아는 다시 한국인 순례객들과 함께 할 날을 기대하며 걷고 있습니다. 일흔 4살 임진희 할머니는 북에 계신 아버지의 생사만이라도 알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한국전쟁 때 헤어진 아버지. 얼굴도 기억 못한 채 70년 가슴앓이 세월을 보냈습니다. 저는 6.25 사변 터지면서 4살 때 저희 아버님이 납북당하셨고 그 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이산가족 신청했을 때도 못 만났고요. 임진각 가가지고 그 망원경으로 이북을 봤어요. 거기서 얼마나 제가 통곡을 했는지 아버지 보고 싶으지. 그러니까 저는 4살 때 그냥 아버지 기억도 못해요. 황해도 풍천이 고향인 81살 남편 역시 북에 있는 친척들이 그립습니다. 아버님 따라서 남한으로 내려왔죠. 네, 이북에는 해주의 고모님이 2분 계시고 작은아버지도 해주에 계신데 못 내려오셨습니다. 미국 국적 한인 이산가족 1세대는 이제 100여 명 정도. 이산가족의 고령화로 어떤 식으로든 상봉이 시급한 가운데 지난달 말 재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결의안이 미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에는 미 국무부가 한국 정부와 화상 형식을 포함한 미주 한인과 북한 거주 가족 간 상봉 문제를 논의하고 대북 인권특사가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상봉 방안을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근엔 하원에 이어 미국 상원에서도 화상 상봉을 위해 한미 정부 간에서 협의하도록 명시한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다시 만나요. 그동안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은 모두 21차례지만 미국 국적 한인들은 한 번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원인은 북미 정부 간에 너무나 교착된 상태고 악화된 상태라서 북한을 방문하셔서 개인적인 방법으로 친척들을 찾으려고 시도하시던 사건도 몇 번 있었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방법의 문제는 이 성공률이 아마 이렇게 적고 그리고 또 조금 위험할 수 있고. 생전에 할머니께서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많이 그리워하셨는데 할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북쪽에 계신 가족들을 다시 못 만나고 세상을 떠나셔서 참 가슴이 아파요. 물론 이번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된다 해도 북한 정부가 호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올 추석에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이 성사된다면 북미 화상상봉 문턱도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상봉을 또 화상으로 진행한다면 양쪽에서 이분들을 더 인volve하는데 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이산가족 문제를 좀 이렇게 뒷전으로 밀어내는 그런 흐지부지 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1세들은 지금 다 나이가 많이 먹었지만 그래도 늦게나마 시도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나게 되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어땠었나 하는 그런 궁금한 생각은 들었어요. 네, 저는 저희 아버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셔가 재혼하셔서 뭐 누가 가족끼리 떼면 정말 얼싸안고 춤이라도 추고 돌아가신 아버님 사진이라도 좀 다시 보고 싶고. 이번엔 화상으로라도 만날 수 있을까? 고력의 재미 이산 가족들은 70년 고통스러운 기다림이 끝나기를 애타게 바라고 있습니다. Je m'appelle Mathis Joubert, j'ai 23 ans, je suis né à Séoul en Corée du Sud. Je suis arrivé en France à l'âge de 8 mois après avoir été adopté. J'ai commencé la danse assez tardivement, après avoir visionné des vidéos de breakdance sur YouTube. Et donc j'ai créé mon groupe de hip-hop au collège. J'avais fait 11 ans de foot et donc j'avais dans l'idée d'aller dans une école de foot pré-professionnelle. Donc au début ça n'a pas été facile, je parlais pas un mot anglais et ensuite j'ai donc à côté j'ai dansé pour différents artistes, New York Fashion Week, voilà, plusieurs défilés de mode, créateurs, clips vidéo, voilà, un peu de projets à droite à gauche, où j'ai eu la chance de recevoir une dizaine d'offres de contrats un peu dans le monde. Je les ai rejoints pour une première tournée en Allemagne pour Roméo et Juliette. Depuis donc voilà, ça fait un an maintenant un an et demi qu'il y a le Covid malheureusement. Oui, il a non seulement beaucoup de talent, mais il est surtout très déterminé. Il a jamais lâché, perfectionniste. Et tant qu'il n'a pas
Tant qu'il n'a pas réussi à faire ce qu'il voulait, il va continuer à travailler. C'est vraiment une force, une bonne qualité qu'il a et ça l'a amené très loin. Donc j'ai eu l'occasion de danser dernièrement pour le 14 juillet, donc c'est la fête nationale en France, sur la Tour Eiffel, donc qui était un lieu vraiment magique, incroyable, où c'est passé en direct, après le feu d'artifice, de Bad Boys, de danse qui devrait rester dans la street, dans la rue, et le classique qui est intouchable, qui est pour la classe, qui est pas accessible pour la classe moyenne, qui reste dans les opéras. Et moi c'est vraiment ce côté-là que j'ai envie de casser. Je me dis que voilà, la danse doit être plus accessible. Moi, pour mon parcours, je dirais positif. Je pense que ça m'a aidé d'être asiatique pour me différencier. Donc je suis plutôt fier en fait d'être asiatique. Ouais, c'est un projet de vie également. Je m'appelle Young Song Lee et donc j'ai été abandonné dès ma naissance. Je suis resté jusqu'à mes 8 mois en Corée. Et dès mes 8 mois, j'ai été adopté jusqu'à mes 3 ans dans une première famille d'accueil en France, puis dans une seconde. L'adoption s'est pas très bien passée, mais oui, non, ça s'est très bien passé. J'ai pas eu beaucoup de racisme durant mon enfance. Moi, j'ai qu'une envie, c'est bien sûr d'y retourner un jour, ce serait vraiment mon rêve. Mais j'aimerais beaucoup visiter la Corée pour voir mes racines, d'où je viens, parce que c'est délicat de dire que je suis coréen, mais en tout cas, je le ressens dans mon cœur et voilà, c'est vraiment important pour moi. Pourquoi pas développer cette compagnie en Corée, développer ce style, étant donné que les Coréens, de ce que j'ai entendu, aiment beaucoup la danse. Ce serait un honneur de pouvoir partager ma passion avec vous, découvrir mes origines, partager mon expérience et retrouver mes racines. Merci, à bientôt. 카우보이를 직접 만나고 하얼빈의 한 대학 인턴입니다.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스위스 쭈리히에서 러시아 플라디보스토크에서 독일 함부르크에서 화이트앤월드